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경기 부양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과반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결의안을 상하원 모두에서 우선 처리했습니다. 존슨앤존슨은 FDA에 백신 사용을 긴급히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승인될 경우 다음 달부터 배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약속 파기와 말 바꾸기를 무한 반복하는 일부 한국학원 이사들에 대해서 LA 총영사관은 검찰을 통해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협상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50대 한인 남성이 타운 대로변에서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난달 실업률이 6.3%까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증가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지난달 실업률이 6.3%까지 내려갔습니다. 세 번째 코로나 백신이 FDA 사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경기 부양안 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조 9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이 의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과반수만으로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결의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습니다. 표결 처리는 이달 말쯤 추진할 예정입니다. 첫 소식 김윤수 특파원이 워싱턴에서 보도하겠습니다. 미국 상원은 2,10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구제 법안을 과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상원 의석수가 똑같은 상황에 공화당의 반대로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구제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 길을 연 겁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구제 법안을 제시했지만 공화당은 부채 증가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해 왔습니다. 이 구제 법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끝나는 이달 말쯤 최종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And I believe the American people are looking right now to their government for help to do our job, to not let them down. So I'm going to act. 미국 내 백신 접종 속도도 한층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미 국방부는 대규모 접종 시설 구축 등을 위해 정규군 1,000명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He's ordered the first contingent of more than 1,000 active duty military personnel to support state vaccination sites. 바이든 정부는 올여름이 끝날 때까지는 미국을 정상화시킨다는 계획이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전방위 대책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앞으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연방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에게는 최대 1,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LA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이미 이번 달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항과 버스 정류장 등을 이용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제는 마스크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아예 250달러의 벌금을 물리기로 한 겁니다. 더구나 반복해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1,5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가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TSA는 이번에 시행되는 벌금 규정이 대중교통 운영사업자가 부과하는 벌금에 추가로 더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항공사들은 이미 마스크 의무와 규정을 따르지 않는 승객들의 탑승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연방항공청은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항공기 운항을 방해하거나 승무원을 공격하는 승객에 대한 단속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LA시의회도 지난달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LA시는 빠르면 이번 달 중순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벌금 부과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존슨앤존슨의 계열사인 얀센 바이오테크가 미 FDA의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FDA의 사용 허가가 내려질 경우 다음 달부터는 백신이 배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임상실험에서 존슨앤존슨 백신은 코로나 예방에는 충분한 66%의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이번 백신은 실온에서도 보관이 가능하고 한 번의 접종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백신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접종소마다 긴 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약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여유분이 생길 경우를 기다리는 대기줄입니다. 보도에 김영하 기자입니다.
어둠이 짙어진 가운데 기다렸던 소식이 들려옵니다. One extra syringe of vaccine and that's all I have. 오늘 접종 후 남은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된 사람은 49살 여성 하비에르 씨입니다. I'm so excited I got the vaccine. I'm relieved. 캘리포니아의 이 접종소엔 이른 아침부터 접종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의료진과 65세 이상만 접종 대상이지만 혹시나 하는 희망을 품고 모여든 이들입니다. What we are finding is each vial gives us about 1 to 2 extra doses.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병마다 1, 2회 접종분이 여유분으로 더 들어있는데 개봉 후 6시간 안에 사용하지 못하면 폐기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매일 밤 예약된 접종이 모두 끝난 뒤 남은 백신이 있으면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기약 없는 행운의 의지에 온종일 백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백신 추적자로 불립니다. 특히 불법 이민자 등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겐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So the attitude I think is just we did not think that we were going to get it, but I think it's worth a shot, rather than having to wait. 귀한 백신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활용하기 위해 미국 각주는 백신 추적자들에게도 최대한 기한 안에 2차 접종할 기회를 준다는 방침입니다. SBS 김영아입니다. 네, 다음은 로컬 소식 전하겠습니다. 남가주 한국학원의 문제가 해결은커녕 말 바꾸기와 약속 파기가 무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 측은 현 이사장은 검찰청을 통해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합이사회를 구성한다는 약속을 또다시 파기한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 지난 수요일 이사회에서도 김덕순과 박 씨나 2명 이사들은 통합이사회 구성을 반대했습니다. 박형만 이사장과 당연직 이사 자격의 LA 총영사관은 더 이상 몇몇 이사들의 말 바꾸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이사회를 소집해 끝내 통합이사회 구성을 거부할 경우 법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비영리 단체를 담당하는 캘리포니아 주검찰에 정식 개입을 요청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남가주 한국학원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운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여러 가지 운영이라든가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주법에 따라서 주정부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현재 이사회에 4명 이사만 남은 상황에서 표결을 통한 안건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 주검찰이 적극 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학교 이사회가 하루속히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산하 한글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2대2가 돼서 결국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회의는 종료된 상황입니다. 합의된 내용인데 이렇게 이사회에서 파행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통합이사회 구성을 통한 정상화가 기대됐던 한국학원 이사회. 기득권에 급급하는 일부 이사들이 또다시 진흙탕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LA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50대로 추정되는 한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약물 과다 복용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흰 텐트가 설치되고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LA 한인타운 윌셔와 옥스포드길 선상에서 50대로 추정되는 한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성은 행인이 신고해 발견됐습니다. 거리에 주차된 승용차 운전자가 숨진 것으로 보여 신고를 한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은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Officers responded to the area of Wilshire and Oxford for a death investigation. It's going to be under investigation. 남성의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인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차량 안에서 마약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 카운티 검시국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수사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이 6.3%로 조사됐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6.7%보다 더 개선된 6.3%까지 내려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은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한 4만 9천 개가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용시장의 회복이 당초 예상보다는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열렸습니다. 트럼프 협상안을 두고는 회의조차 중단돼 왔습니다. 한미 협상단은 조속히 타결한다는 데는 합의했습니다.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한미 외교당국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8번째 회의를 화상으로 열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 만입니다. 한미 양국은 당시 방위비 분담금을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이후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다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가 열린 건데 한미 양국은 동맹 정신의 기초에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주동 미군 철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미군의 전 세계 배치를 재검토한 뒤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While this review is taking place, we'll be stopping any planned troop withdrawals from Germany. 특히 방위비와 미군 배치를 거래하듯 했던 트럼프식 재배치 계획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한 미군 감축 우려가 어느 정도는 불식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미군 배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주한 미군이든 주동 미군이든 여전히 조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일본의 억지 왜곡 주장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용하면 안 된다. 한국 정부도 합의했다. 이런 내용이 버젓이 외무성 홈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유성재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역사문제 질의응답이라는 항목입니다. 주로 2차 대전 당시의 일본의 전쟁 범죄와 배상 처리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위안부 항목이 이번 달부터 보강됐습니다. 과거에는 강제연행이나 성노예처럼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다고는 할 수 없는 주장도 보인다며 짧게 기술했지만 항목별로 해석을 추가한 겁니다. 특히 성노예 표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니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 부분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 측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강제연행에 대해선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발견한 자료 중에는 강제연행을 직접 가리키는 기술은 찾지 못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지난 1993년 옛 일본군의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다마를 정면 부정하는 셈입니다. 일본어 외에 한국어와 영어, 독일어로도 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元慰安婦など韓国側の否定的な動きが続いていることについては極めて遺憾と考え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引き続き韓国側に適切な対応を強く求め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 일본 정부는 일주일 전에는 독도 영유권과 관련해 입맛에 맞는 자료를 대폭 확충하기도 했습니다. 이딴 역사 도발은 집권 자민당 극우파 의원들의 요청에 호응한 모양새인데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속내가 엿보입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네, LA 경찰국의 성매매 단속이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성매매는 지속적으로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종합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오렌지 카운티 한국전 참전 미군 용사 기념비 건립위원회에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박경재 총영사관은 국고보조금 23만 6,739달러를 건립위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건립위는 오는 6월 25일까지 플러튼의 힐크레스트 공원에 미군 전몰 장병 36,492명 전원의 이름을 새긴 기념비를 세울 예정입니다. 정관장이 설날을 맞아 한인 가정상담소와 민족학교 등 6개 비영리 기관에 깜짝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한국인상공사 미주법인은 코로나 노출 위험이 높아진 한인타운 한가운데서 한인들을 위해 서비스 중인 한인 가정상담소와 민족학교,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경제개발팀, 환경부, 키즈타운, 방과후 교실 등의 홍삼 정찰 세트를 선물했다고 밝혔습니다. LA시 제13지구 중소기업 그랜트 신청 기한이 오는 11일 오후 5시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미치 오페르시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에 이어 두 번째 그랜트 기금을 조성해 신청을 받고 있다며 조건에 맞으면 추첨을 통해 각 $5,00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김지미 씨가 뉴욕시 교통국 최고 전략관에 임명됐습니다. 빌드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0년 넘게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교통과 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전문가 김지미 씨를 교통국 최고 전략가에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은행인 유니뱅크가 오는 8일부터 모든 지점을 다시 오픈합니다. 유니뱅크는 워싱턴주의 코로나 바이러스 지표들이 개선됨에 따라 지점 로비를 고객들에게 재개방하기로 했으며 주정부의 사회적 거리 유지 지침에 맞춰 안전한 영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주말 슈퍼볼 주말입니다. 또 하나의 볼거리가 바로 슈퍼볼 광고죠. 예년과 달리 할리우드 스타들이 대거 등장한다고 합니다. 인사이드 할리우드 이사면 기자입니다. Dad, it's the red one. I know. The other red one. I know. Feeling good, like I should. 할리우드 스타들이 슈퍼볼 광고에 대거 출연합니다. 한인들에게 잘 알려진 존 트라볼타가 슈퍼볼 광고에서 춤 솜씨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트라볼타의 딸도 광고에 함께 출연해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빠와 딸이 같이 한 잔디 비료 업체의 TV 광고를 찍은 겁니다. 이 광고는 지난 1978년 트라볼타가 출연했던 영화 그리스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Just tell him it wasn't you. But I caught you at the counter. Wasn't me. 모두에게 잘 알려진 배우 애시턴 쿠처와 밀라 쿠니스가 과자 광고 주인공입니다. 밀라가 과자를 숨기고 먹다가 애시턴 쿠처에게 들키는 내용의 광고입니다. 이 과자가 너무 맛있어 혼자 먹으려는 것이 이 광고의 테마입니다. 자메이카 출신 가수 셰기의 레게이 리듬과 힙합을 접목시켜 제작된 코믹 광고물입니다. 업체가 과자를 얼마나 팔아야 광고 출연료가 나올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지난 1992년 인기를 끌었던 영화 웨인 월드 주인공들도 슈퍼볼 광고를 통해 컴백했습니다. 웨인 월드 코미디 영화 주연으로 출연한 마이크 마이어와 데이나 칼비가 우버이 광고에 출연했다는 소식입니다. 두 배우의 코믹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어떤 광고가 탄생할지 많이 기대됩니다. 이번 슈퍼볼 게임과 인기 스타들이 출연하는 광고까지 즐길 수 있어 보다 흥미진진한 시간이 될 것으로 봅니다. 박스오피스 2위, 애니메이션 크루즈 패밀리 뉴 에이지가 차지했습니다. 주말 매출액 18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새 보금자리를 찾는 크루즈 패밀리가 새 낙원에 발을 디디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입니다. 원더우먼이 돌아왔습니다. 3위, 원더우먼 1984입니다. 주말 매출액 126만 달러를 벌어들이면서 히어로 영화 팬들의 환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영화 원더우먼의 후속작입니다. 영화 배경은 1980년대 냉전 시대입니다. 안타까운 할리우드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배우 겸 코미디언 데스틴 다이아몬드가 향년 44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과 싸웠지만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했습니다. 더스틴은 불과 3주 전에 잔인한 형태의 악성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할리우드 전설의 배우 할 홀브룩이 95세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홀브룩은 지난 1954년 드라마 더 브라이럴 데이로 데뷔했습니다. 특히 1인극 마이크 트웨인 투나잇에서 토니상 나무주연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설적인 보컬리스트 토니 베넷이 자신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베넷은 지난 1916년 알츠하이머 첫 진단을 받으며 현재 투병 중이라고 합니다. 치매를 겪는 상황 속에서도 지난 3월 공연까지 했습니다. 부디 병이 더 악화되지 않고 호전되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흥미로운 할리우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전 남편 브래드 피트 흔적 지우기에 나섰습니다. 브래드가 선물한 고가의 페인팅을 팔 예정이라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윈스턴 철칠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선물한 페인팅이기도 합니다. 작품 가치는 무려 340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개미와 공룡의 전쟁인 게임스탑 사태가 영화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MGM은 개미가 공룡을 물리친 흥분이 가라앉기 전에 빨리 영화를 출시하려고 제작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드 할리우드의 이삼현입니다. 서울에만 32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 모두 220여 곳의 부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입주까지는 5년 이상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저층의 건물이 낡아 재개발을 추진하던 지역들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관심이 큽니다. 조합 결성을 통해 추진하려던 재개발 계획을 유보하고 공공주도 재개발의 혜택을 따져보는 분위기입니다. 일반 민자 재개발은요, 이 단계가 되게 많아요. 이게 뭐 한 2단계 정도는 이 압축되고, 그다음에 뭐 동의율도 좀 낮춘다 보니까. 정부는 우선 검토 대상 후보지 222곳을 대상으로 설 연휴 뒤에 설명회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5개 권역에 분포한 후보지는 역세권 117곳, 중공업 지역 17곳, 저층주거지 21곳에 67곳은 공공이 직접 나서서 재건축 재개발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176곳 중 상당수가 포함됐는데 이 가운데 77%가 10,000제곱미터가 넘는 규모라 대규모 공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수익률과 사업기간 단축 등 정부가 약속한 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한 걱정도 존재합니다. 특히 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큰 강남권 단지의 사업 참여는 쉽지 않다는 목소리입니다. 그렇게 얘기해봐야 믿을 수가 없다. 결국에 실증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시범을 트레이스를 당하고 싶어하는 업체는 없어요. 일부 지역에서라도 먼저 성과를 보여줘야 수요자들의 의구심을 지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정부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아직은 신중합니다. 기대가 반, 걱정도 반입니다. 계속해서 정성진 기자입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추진이 정부가 내건 혜택엔 후한 점수를 주지만 2년 의무 거주도 면제가 됐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재초안도 면제가 된 상태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체로 만족하고, 조합원 추가 수익, 기간 단축 같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질지 걱정입니다. 좀 더 생각해보자.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될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 침착하게 기다리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갔어요.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음마아파트를 비롯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은 사업 참여를 꺼리는 분위기가 확연합니다. 명품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서 반백년을 학수고대하고 치열하게 살아왔는데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봐야 믿을 수가 없다. 결국에 실증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시범을 트레이스를 당하고 싶어하는 업체는 없어요. 서울에 공급될 32만 가구 중 80% 이상이 민간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빈택지에 아파트 짓고 바로 입주하는 방식이 아닌데다 물량 자체도 유동적이다 보니 실수요자들도 내 집 마련을 미룰지 추경 매수에 나설지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약간 확실시 되지 않은 정보들로 약간 먼저 항상 말을 한 다음에 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후속 입법이라든지 성공적인 사업 롤모델의 안착을 통해서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조합들의 참여 예상 비율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한 만큼 약속한 물량을 공급하는 데엔 문제가 없을 거란 입장. 일부 지역에서라도 먼저 성과를 보여줘야 수요자들의 의구심을 지울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SBS 정성진입니다.
오늘까지 LA 카운티 주민의 2.6%가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백신 접종을 위한 예약은 다음 주까지는 힘들 거라고 합니다. 여전히 백신 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말 슈퍼볼입니다. 큰 스포츠 이벤트나 연휴가 있을 때마다 코로나 확산세는 무섭게 증가했습니다. 보건국이 특히 긴장하는 이유입니다.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할 거라고 합니다. 서로 배려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도 가구 구성원과 집에서 안전하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브닝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